안녕하세요. 이르이죠. 퀘션 마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곧 있으면 이름을 바꿀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름휴가를 아주 재미있게 잘 갔다 왔습니다. 울산에 갔다 왔고요. 울산에 있는 해변가였는데 중간에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도 있었고 뭐 아무튼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하겠지만 저는 이 컨셉을 유지할까 합니다. 어찌됐든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 얘기하기 이전에 우선은 그 QWER 관련된 게 그나마 제 영상에선 좀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할 얘기는 여행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이라는 게 과연 어떤 쪽으로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이라는 걸 하면서 이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그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걸 선택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기도 합니다. 그 되묻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되게 비참하게 만드는 일도 없지 않아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건 개인의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회에서든 혹은 타인이든 뭐라고 떠들 필요도 없고 그거를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건 굉장히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젊었던 시절, 결혼 전에 저를 돌이켜보자면 어리숙한 게 아니라 세상을 잘 몰랐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전혀 감도 오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결국엔 가난이라던가 나 개인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옳은 문제였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옳은 문제는 아니었죠. 결코 나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 없는 생각들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인지하며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도 맞았죠.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 나 개인에 대해서 궁금할 겨를도 없이 삶에 대해서 좀 빡빡하게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저는 한 가지의 옛날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만났다는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저의 멘토 삼아서 생각을 조금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좀 우울감이 항상 제 머리 그리고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러면 될 수 있어라는 말은 굉장히 뭐랄까 폭력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와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혹은 다른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랬으니까 너도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은 뭐랄까요? 전혀 가보지 않는 낭떠러지를 난 점프 뛰어서 넘어왔으니까 넌 할 수 있어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예시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그 길만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와 좀 다른 길을 가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도 하죠. 그래서 기성세대들과 지금의 현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다툼 그리고 뭐 오해에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옛날과 지금은 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기술의 발전도 그렇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그렇죠. 옛날엔 하나의 직장을 오래 꾸준히 다니는 것에 비해서 지금은 좀 더 다르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뭐 제가 딱히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말은 좀 웃기기도 하죠. 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아니라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짱이다 라는 식이니까요. 저도 그 말에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주도권을 삶에게 쥐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볼까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말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된다고 여기니까요. 이게 포인트인데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웃긴 얘기죠. 끌어당김이나 혹은 네빌 고다드가 했던 말들 혹은 그 외에 여러 자기 개발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에 빠지지 말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 지금 현재, 지금을 인식하고 내가 밥을 먹고 있든, 노래를 듣고 있든, 울고 있었든, 웃고 있었든, 혹은 처져 있었든, 도파민이 폭발하고 있었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를 거쳐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되냐?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스탠다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된 나를 거기에 뒤집어 씌우면 진실된 나는 꾹 하고 삐져나옵니다. 네. 비닐봉지에 빵꾸가 나듯이 비닐장갑에 빵꾸가 나듯이 말이죠. 결국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나 스스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뀌고 싶은 형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깎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말죠. 그러곤 말합니다. 안 된다고. 예, 사실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논리인데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인식하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던 내가 조금 더 못나 보일 뿐이죠. 내가 못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인식하지 않고 있었을 뿐 결국엔 좀 구린 인간인 건 맞죠. 네. 모두들 내가 조금은 착하고 남들만큼 못되진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남들만큼 못되고 남들만큼 착하고 남들만큼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한 어떤 자기 최면에 빠져서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고 조금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는 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물을 한 잔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첫걸음을 띄고 나면 그 다음엔 그걸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내가 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가 원하거나 혹은 가족이 원한다던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내 모습은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나 자신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라는 건 말이죠. 내가 이런 거 같아 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희한하죠?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습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행복감이라는 거, 슬픔,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은 정신과적으로는 당연히 진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네, 우울증을 심하게 앓은 적도 있었고 안 좋은 선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텨내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기 싫다였습니다. 저는. 나는 조금 더 빛나고 싶었고, 조금 더 행복하고 싶었고, 조금 더 웃고 싶었고,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떨쳐내고 싶은 욕망이 저한테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떨기고 그 잔재 속에서 손을 뻗고 튀쳐나왔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황무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꽃을 심어본 적도 없고 물을 준 적도 없고 예쁘게 꾸밀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퍼질러 있는 대로 막 굴러다녔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꽃을 심고 이쁘다 이쁘다 했죠. 네, 꽃이 활짝 피고 처음엔 두세 송이가 피던 게 화단을 가꿀 정도로 많이 만개를 했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있었죠. 네. 폭력적이었고 아버지는 폭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폭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여튼 그건 나중에 디테일하게 얘기할 때가 오면 얘기하겠죠. 슬픔이나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라고 느낀 적도 있었죠. 학교 다닐 땐 겁도 많았고 왕따도 당하고 별 그렇게 기쁜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우울감 속에 쩔어서 군대도 갔다 오고 능력도 없는 내가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막상 올라와 보니 기는 죽어있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공부도 못해서 맞춤법, 띄어쓰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멍청이가 돼 있었죠. 그랬던 제가 여러 가지 라디오를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지식을 조금씩 쌓아갔죠. 그리고 아는 것들을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다운 인간이 나란 인간이 무언가를 원하는가를 아주 천천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연애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상처도 많이 주기도 하고 못난 인간이 못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못난 인간이 잘난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끝을 만나보기도 했죠. 우울감을 만났던 20대 초반서부터 아니죠. 정확히는 10대겠죠.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싸워서 결국 이겨서 이 자리에 이렇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행복이라는 걸 쟁취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내가 나 스스로를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고 다니죠. 마치 어딘가에 꽁꽁 누군가가 숨겨놨다고 착각들을 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그게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렇게까지 행복에 집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에게 적어도 내가 겪어왔던 10대에 겪어왔던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진 않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리고 나의 와이프인 나의 딸에겐 어머니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인간일지언정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느끼게만 해줘도 나는 인생 성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질적 풍요가 있으면 좋긴 하죠. 그게 있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지금은 어쨌든 좀 많이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죠. 그것과 별개긴 합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길어지니까 또 주제의식 다 잃어버리고 헛소리나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채널에 아마 어떤 본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냥 떠드는 거죠. 여행하는 동안 바다를 보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죠.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기쁘다. 가족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너무 좋다. 그런 것들 말이죠.
팔자 가져와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해야겠군요. 저희 부모님들이 여름 휴가를 제대로 보내거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집이 뭐 넉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축에 속했죠. 근데 와이프랑 저랑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었나 봐. 올 수 있으면 왔을 텐데 말이지. 라고 말이죠. 결국엔 내가 나를 얼만큼 가난하게 여기는가? 내가 나를 얼만큼 불행하게 여기는가? 내가 나를 얼만큼 작은 인간으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의 양들이 그리고 질이 정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길었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곧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제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